사람들이 보통 꿀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네. 뭐 정말 푹 자는 걸 일컫는 용어 같은데 저는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, 최근에. 어떻게 나이란 원장님은 꿀잠 주무시나요? 저는 요새는 잘 자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약을 먹기는 해서 그냥 꿀잠 자는지는 모르겠어요. 약은 수면제를 수면제? 말씀하시는 가끔 드신다는 네, 얘기죠? 가끔. 네.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잠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용어가 이제 꿀잠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. 뭐 건강한 수면 정도면 된다면서요? 건강한 수면. 네. 건강한 수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? 건강한 수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시간을 자줘야 되고 또 무조건 시간만 채운다고 자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중간에 자꾸 깨면 또 피곤해지니까 그게 없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다음날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다. 이게 돼야지 건강한 잠이죠. 그 꿀잠 쉽지 같아요. 않죠. 그건 꿀잠이에요. 꿀잠이죠. 꿀잠. 너무 네. 너무 기대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포기했고 그러니까 네.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. 나 잘 자고 일어나서 네. 머리도 맑고 뭔가, 몸도 개운하고 그쵸. 다음날 오후에도 지치지 않고 뭐 네. 졸리지도 않고 그거 너무 욕심 아닌가요? 아, 그렇긴 한데, 뭐, 그게 안 되면 다음날에 뭐 아주 졸립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너무 짧게 자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뭐 이 정도만 아니어도 뭐 일상적인 뭐 건강한 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될 수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5시간 이하? 뭐 이 정도를 매일 잔다거나 이제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통상적으로는 건강한 잠은 아닐 것 같거든요. 네. 보통 뭐 언론에서는 7시간 이상은 그렇죠. 자야 네, 된다라고 네.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람마다 좀 다르지도 않나요?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긴 네. 한데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보통 이제 7시간 전후인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. 제 경우에는 저는 한 8시간 정도 잤을 때 그래도 개운하긴 하거든요. 근데 또 때로는 한 6시간 자면 충분하게 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, 생각보다. 우리가 밤 12시부터 6시까지 쭉 자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정도만 잘 자도 사실 굉장히 이 푹 잤다고 느끼는 분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가 맞지만 실제로는 한 6시간 정도만 자도 나쁘지 않은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8시간 자는 게 목표인데 네. 안 돼요. 그러니까 주말에 좀 몰아자고 싶은데 그렇죠. 저는 한 5시간 정도 자면 크게 몸에 깨죠.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요새는 또 많이 깨기도 하고. 네, 네. 예. 자, 우리가 잠이 들면 여러 수면 단계를 거치잖아요.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넌렘 수면, 그다음에 렘 수면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고요. 꿈꾸는 수면, 그러니까 꿈이 없는 수면. 그렇죠. 네, 렘 수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꿈을 기억은 못하지만 꿈꾸는 것처럼 뇌에서 활동을 하는 수면이고 사실 이 단계는 깊은 수면 단계는 아닌 거죠.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3, 4단계 정도로 깊이 내려가면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말로 이 어떤 뭐 정신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없이 몸이 아주 깊게 이완돼서 어떤 많은 신체적인 회복, 뭐 대사 회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하는데요. 1, 2, 3, 4단계의 수면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. 그게 계속 이제 몇 번 한 서너 번 주기적으로 정도. 반복을 하면서 네. 한 6, 7시간을 채우는 거죠. 네. 그래서 하여튼 그게 3, 4단계까지는 가져야지 우리가 그래도 깊은 수면을 잘 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안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은 6, 7시간 잤는데 짧게 자거나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죠. 그래서 깊은 잠, 3, 4단계 수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죠. 그런 걸 막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. 대표적인 게 술이고. 많죠. 술도 그렇고 또 사실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깊은 단계 수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. 코골이도 대표적일 것 같아요. 코골이도 그렇고 네. 코골이라는 게 꼭 소리로 내는 코골이가 아니어도 네.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복압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사실 뭐 고혈압이나 뭐 내분비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는데 피로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이 수면에 이 시간 문제뿐이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통 이거 꿈을 많이 꾸면 내가 참 잘 못 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꿈이 많으면 숙면을 취하지 못한 걸까요? 어떻습니까? 아, 글쎄요. 꿈이 꼭 많다고 해서 숙면을 못 취하는 건 아니고 모두 꿈을 꾸는데 깨어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아시겠지만 꿈을 꾸면서 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깨는 순간에
렘 수면 단계에서 그냥 깬 거겠죠. 어떻게 보면은. 그게 반복된다고 해서 꼭 못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대체적으로 막 꿈의 기억이 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깊은 단계까지는 잠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단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, 꿈을 많이 꾸고 깬다라고 하는 분들은 잠을 깊게 푹 못 주무셨던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해요. 제가 술을 좀 좋아하잖아요. 네, 저는 요새 술만 마시면 새벽에 엄청나게 꾸면서 잠을 깨요. 그렇죠. 그래서 괴로워요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술을 안 먹으면 꿈이 없어요. 아니, 알코올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새벽 잠을 좀 방해하거든요. 그쵸, 렘 수면을 그쵸. 방해하는데 네.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뇌가 좀 바뀌었나 봐요. 그래서 꿈으로 그 나타나는 거야. 알코올을 같아요. 드시면 아무래도 입면엔 도움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막 많이 근데 먹으면 깊은 잠을 못 자는 나도 거지. 모르게 푹 잠이 드니까. 근데 1, 2, 3, 4단계가 몇 번 반복돼서 깊은 수면으로 가야 되는데 알코올을 섭취하시면 우선 잠에 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게 푹 유지가 되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깨는 순간에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렘 수면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깊이 못 자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우가 꽤 많으시죠.